호텔 30층 스위트룸의 두꺼운 커튼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어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정은서는 창가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녀의 눈가에는 묘한 만족감이 번져 있었다. 오늘도 늦었군요. 뒤에서 들려온 박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자상했다. 4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정장을 벗어던진 모습에서도 품격이 느껴졌다. 은서는 천천히 돌아서며 그를 바라보았다. 3달 전 우연히 만난 이 남자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민재는 또 그 여자와 있을 테니까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남편 강민재의 분류는 이제 그녀에게 면죄부나 다름없었다. 결혼 3년차 사랑 없는 재벌가 정략 결혼의 산물인 그들의 관계는 애초부터 껍데기에 불과했다. 도윤이 다가와 은서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민재와는 달랐다. 거칠면서도 세심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그런 그에게 몸을 맡겼다. 이 순간만큼은 강가의 차가운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나요? 이런 관계를. 도윤의 질문에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그녀가 살아온 30년의 인생에서 진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되던가. 부모가 정해준 대학, 부모가 정해준 전공, 부모가 정해준 남편. 그리고 시댁에서 강요하는 완벽한 며느리의 역할까지.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도윤의 입술이 은서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남자와 함께할 때만큼은 숨막히는 재벌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품에서만큼은 그녀도 평범한 여자가 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침대 위로 쓰러져 내리려던 순간이었다.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은서와 도윤은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본 순간 은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윤혜정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녀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다. 도윤의 얼굴. 혜정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혜정과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지금 침대 위에 있는 도윤과 똑같았다. 도윤아. 혜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에 은서는 전율했다. 도윤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혜정을 바라보았다. 혜정아, 이건 그 사람이 내 불륜남이라니? 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지금 자신의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했다.
은서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처음에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떠올랐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어머님께서도 이 남자를 아시는군요. 은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위험했다. 그래요. 이 집을 무너뜨릴 열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혜정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은서의 눈에서 번뜩이는 것은 단순한 불륜의 스릴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에 대한 갈망이었고 이 가문을 향한 차가운 분노였다. 도윤은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와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로 얽혀있다는 현실이 그를 압도했다. 혜정은 사진을 쥔 은서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호텔에서의 충격적인 조우 이후 3일이 지났다. 강가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집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은서는 여전히 매일 오후가 되면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아니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듯 당당하게. 오늘도 그녀는 도윤이 기다리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서는 미소를 지었다. 30층에 도착하자 도윤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도윤이 은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혜정이라는 존재가 드리운 그림자 때문이었다. 은서는 도윤의 품에 안기면서도 그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했다. 어머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은서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더 꽉 안을 뿐이었다. 은서는 그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은서에게는 더욱 강렬한 자극이 되었다. 창가로 이동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도윤의 눈에는 30년 전 혜정과의 기억이 어른거렸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혜정의 웃음소리, 그녀와 함께 걸었던 가을길, 그리고 헤어지던 날 그녀가 흘렸던 눈물까지. 은서는 도윤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이 남자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화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의 첫사랑을 빼앗는다는 것, 그것이 주는 배덕적 쾌감이 은서를 사로잡았다. 한편 강가 저택에서 혜정은 안채 2층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의 장미가 만개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30년 전 봄날에 머물러 있었다. 도윤과 함께 걸었던 대학로의 벚꽃길이 떠올랐다.
혜정은 화장대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30년간 비밀로 간직해온 보물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도윤이 써준 편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20살 생일에 받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며 혜정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녀는 순수했고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도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집안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준과의 정략 결혼 제안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무너졌다. 혜정은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도윤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그런데 30년 후 재회는 이런 방식이었다니. 오후 늦게 은서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뺨은 붉게 달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혜정과 마주쳤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신을 훑어보는 것을 느끼며 은서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걸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언제나처럼 정적이 흘렀다. 강태주는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고 민재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혜정은 자꾸만 며느리를 바라봤다가 시선을 돌리기를 반복했다. 은서는 태연하게 식사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은서가 일어나려 할 때였다. 혜정이 조용히 말했다. 은서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거실로 자리를 옮긴 두 여자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혜정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은서는 여전히 침착했다. 시어머니의 약해진 모습을 보며 은서는 내심 우월감을 느꼈다. 그 사람과 그만 만나렴. 혜정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다. 명령조가 아닌 애원에 가까웠다. 은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혜정을 바라봤다. 어떤 사람 말씀이세요? 뻔한 질문이었지만 은서는 시어머니를 더욱 괴롭히고 싶었다. 혜정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혜정은 3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사랑을 지금 며느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은서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며느리의 눈에서 번뜩이는 것은 단순한 불륜의 스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안을 향한 차가운 복수심이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어머님의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은서는 2층으로 올라갔다. 혜정은 거실에 혼자 남겨져 주먹을 꽉 쥐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 잔혹한 사랑의 게임에서 자신은 이미 패배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혜정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은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했다. 아마도 내일 또 도윤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조금씩 무너뜨려 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민재는 오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의 발걸음이 안방이 아닌 게스트룸으로 향하는 것을 듣고도 그녀는 무감각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민재를 마주친 은서는 그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빨간색 립스틱. 은서가 쓰지 않는 색깔이었다. 민재는 아내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어제 늦었네요. 은서의 말에 민재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는 카톡 메시지가 계속 울려댔다. 은서는 민재의 핸드폰 화면에 하영이라는 이름이 뜨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하트까지 붙어 있었다. 3년 전 결혼할 때 자신에게도 그런 하트를 붙여준 적이 있었나 싶었지만 애초에 그런 달콤함 따위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민재는 아침 식사도 마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설렘마저 느껴졌다. 아마도 그 하영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리라. 은서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도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후에 은서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도윤을 만나러 가는 대신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50대 중반의 탐정은 은서의 의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가 며느리의 남편 뒷조사. 그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사진과 영상,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까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선 은서는 카페에서 도윤과 만났다. 그는 그녀가 늦은 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은서는 도윤의 옆자리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혜정과의 재회 이후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20대 시절 그녀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사랑. 그런데 지금 자신은 그 여자의 며느리와 사랑에 빠져 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했다. 은서는 도윤의 침묵을 깨트리며 물었다. 어머님 얘기를 해주세요.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도윤은 은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묘한 호기심을 발견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은서는 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결과물을 받았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민재의 이중 생활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진들과 영상, 그리고 상세한 일정표까지. 민재의 불륜 상대는 박하영이라는 28세 여성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녀는 민재를 만난 지 8개월째였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반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민재는 주 4일 이상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재가 하영에게 결혼 반지까지 사준 사실이었다.
은서와의 결혼식에서 끼웠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사진 속 하영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은서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재와 하영이 키스하는 사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쇼핑을 하며 다정하게 걷는 사진들까지. 민재는 사진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은서를 바라보며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은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화를 내거나 울부짖지도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민재는 아내의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다. 은서야, 이건 이제 우리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은서는 사진들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를 향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나도 당신에게 해줄게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은서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남편의 분류는 그녀에게 완벽한 면죄부였고 동시에 더 큰 복수를 위한 발판이었다. 방에 들어선 은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30세의 그녀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 썩어버린 결혼 생활과 차가운 시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시간이. 그녀는 내일 도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했다. 민재는 거실에 혼자 남아 흩어진 사진들을 바라봤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다. 이제 서로 비밀이 없어진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 은서의 차가운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가 저택에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은서는 복수의 다음 수를 궁리했고 민재는 하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혜정은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불안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의 불륜이 공개된 지 3일이 지났다. 강가 저택의 분위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지만 은서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다. 남편의 배신이 확인된 이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매일 오후 도윤과의 만남을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갔다. 오늘도 은서는 호텔 로비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명품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즐기듯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도윤이 나타나자 은서는 밝게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은 은서의 변화를 감지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절제된 분위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더욱 대담하고 도발적이 되어 있었다. 30층에 도착해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은서가 도윤을 끌어안았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았어요. 은서는 도윤의 품에 안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서는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승리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창가로 이동한 은서는 민재와 박하영의 사진들을 도윤에게 보여주었다.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그리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도윤은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은서의 말에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민재의 분류는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도윤과의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도윤은 은서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차가운 현실 인식과 계산적인 면모가 때로는 혜정의 순수함과 대비되어 보였다. 30년 전 혜정은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을 걸었지만 은서는 사랑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강가 저택에서는 혜정이 며느리의 빈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서가 나간 지 3시간이 넘었다. 예전 같으면 쇼핑이나 친구 만남으로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그녀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했다. 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의 번호를 찾았다. 30년 동안 지우지 못했던 그 번호.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혜정의 가슴이 뛰었다. 3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도윤아, 나야. 혜정이. 전화 너머로 도윤의 당황스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도윤의 표정 변화를 보며 누군지 짐작했다. 그녀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지금 은서와 함께 있지? 혜정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서가 도윤의 핸드폰을 빼앗아 자신이 받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혜정은 며느리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금 당장. 혜정의 명령조 목소리에 은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나중에 뵐게요. 전화를 끄는 은서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은서를 혜정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혜정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고 은서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거실로 가자. 혜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혜정은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그만둬. 그 남자는 내 첫사랑이야. 혜정의 고백에 은서는 고개를 기울였다. 시어머니가 직접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요? 30년 전 일이잖아요. 은서의 냉소적인 반응에 혜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며느리의 눈에는 조롱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너는 이해 못할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혜정의 말에 은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사랑요? 어머님이야말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을. 은서의 말이 혜정의 가슴을 찔렀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미련이었을까. 이제 그 사람은 제 것이에요. 어머니의 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혜정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혜정은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20대 시절 도윤에 대한 감정을 적었던 그 일기. 매 페이지마다 그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며느리의 차가운 현실감 앞에서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은서는 자신의 방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30년 전의 사랑 따위는 현재의 욕망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일요일 저녁 강가 저택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모임이 열렸다. 강태준의 형 강태수 가족과 여동생 강은희 가족까지 모여 대가족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다. 넓은 식당에는 12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대형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다. 은서는 평소보다 한층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샤넬의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웨딩링 대신 새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나타났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은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혜정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은서의 눈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오늘 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주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태준의 형수인 김미란이 은서에게 아이 계획에 대해 물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박도윤이었다. 실례합니다. 강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는데. 도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식당이 조용해졌다. 태주는 누군지 몰라 당황했지만 혜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은서는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바라봤다. 누구십니까? 태준의 질문에 도윤이 대답하기 전에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은서의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혜정은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과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을 태준이 놓치지 않았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그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태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서가 대답하려던 순간 혜정이 급히 일어났다. 잠깐 은서야. 부엌에서 잠깐 도와줄래? 혜정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은서는 아쉬워하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부엌에서 혜정은 며느리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대체 무슨 짓이야? 왜 그 사람을 여기로 불렀어? 은서는 혜정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불렀다고요? 그냥 우연히 오신 거 아닌가요? 거짓말이었다. 은서가 도윤에게 오늘 가족 모임이 있다고 말했고 태준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와도 좋다고 했던 것이다. 물론 도윤은 은서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다. 식당으로 돌아온 두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었다. 태준은 도윤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건설업계 관련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도윤이 자꾸만 혜정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었다. 태준의 예리한 눈이 아내와 도윤 사이에 묘한 기류를 포착했다. 혜정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도윤은 그런 혜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은서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듯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 씨는 혜정이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정은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도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대학교 동창이에요. 은서가 대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말 속에는 폭탄이 숨겨져 있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내의 대학교 동창이라니. 그리고 그 남자가 며느리와도 아는 사이라는 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다. 나머지 가족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감지했다. 태수의 아내 미라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은희는 형수인 혜정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렇다면 오래된 인연이군요. 태준의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 의미를 이해했고 혜정은 남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도윤의 대답에 은서가 덧붙였다.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운명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은서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감지한 태준은 더욱 예민해졌다. 그는 30년간 혜정과 살아왔지만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특히 대학 시절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류는 단순한 동창관계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혜정의 불안한 모습, 도윤의 당황스러운 반응, 그리고 은서의 의미심장한 미소까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혜정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태준은 확신을 얻었다. 저 남자와 자신의 아내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도윤이 떠난 후 가족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넓었던 식당이 다시 조용해지자 태준은 혜정을 불렀다. 여보, 그 남자와 정말 그냥 동창 사이야? 혜정은 남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네, 그냥. 오래된 친구예요. 태준은 아내의 거짓말을 직감했다.
하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다. 대신 은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은서는 그 남자를 어떻게 알게 됐지? 은서는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그날 밤 강가 저택의 각 방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에 잠긴 사람들이 있었다. 태주는 아내와 도윤의 관계를 의심했고 혜정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워했다. 그리고 은서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에 잠들었다. 강민재의 32번째 생일 파티가 강가 저택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15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넓은 정원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고 오케스트라까지 초청되었다. 재벌가의 위세를 과시하듯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은서는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등이 깊게 파인 섹시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빛났다. 그녀의 등장에 파티장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평소보다 한층 더 화려하고 도발적인 모습이었다. 민재는 박하영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 아내의 불륜을 알고 난 뒤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하영은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민재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치 진짜 부부인 양 자연스러웠다. 혜정은 파티 준비로 분주했지만 마음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다. 며느리가 오늘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은서의 눈에서 번뜩이는 위험한 빛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파티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박도윤이었다. 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정문으로 들어왔다. 초청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도윤의 등장을 본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은서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파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윤의 속삭임에 은서는 교태를 부리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본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누군지 모르는 남자와 며느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주는 서재에서 나와 파티장을 둘러보다가 도윤을 발견했다.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음악이 바뀌며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하영과 춤을 추기 시작했고 다른 부부들도 하나둘 무대로 나왔다. 그때 도윤이 은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 곡 추실까요? 은서는 도윤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갔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두 사람의 춤은 완벽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춤춰온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30년 전 대학 축제에서 도윤과 함께 춤췄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춤을 췄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자신이 아닌 며느리가 서 있었다. 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서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의 눈빛 교환이 너무나 농밀했다. 파티장의 누구라도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태준이 무대로 올라왔다. 아들의 생일 축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다. 오늘 민재의 생일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준의 축사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도윤과 은서를 향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묘한 기분을 느꼈다. 축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다. 민재와 하영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정작 민재의 아내인 은서는 도윤과 함께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은서가 갑자기 무대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파티장을 둘러봤다. 15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다. 혜정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은서의 말에 파티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 가족에게는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은서가 말을 계속하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를 붙잡았다. 제 남편 민재는 8개월째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하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은서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다. 그분은 30년 전 저희 시어머니의 첫사랑이었던 분입니다. 마지막 폭탄이 터졌다. 혜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집안의 비밀,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은서의 선언과 함께 파티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수군거렸다. 태준이 무대로 뛰어올라 은서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강가에 완벽했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혜정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집 안으로 도망쳤다.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재는 하영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은서만이 무대 위에서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민재의 생일 파티에서 터진 폭탄 선언 이후 3일이 지났다. 강가 저택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언론은 연일 강가의 스캔들을 톱뉴스로 다뤘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강태준의 분노였다. 태준은 서재에서 민재를 마주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32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다.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라. 태준의 선언은 단호했다.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강가 그룹의 후계자 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저는 변명하지 마라. 내가 한 짓을 보면 이 회사를 맡길 수 없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들이 공개적으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민재는 서재를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은서 때문이었다. 아내의 복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짐을 싸서 하영이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한편 혜정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파티 이후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다녀온 뒤부터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150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태준은 아내의 방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봤다. 혜정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임자, 그 남자와 정말 그냥 동창 사이였어? 태준의 질문에 혜정은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속여왔던 남편에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해요. 혜정의 속삭임이 태준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다. 그는 아내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혼 서류가 혜정에게 전달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혜정은 서류를 보며 절망했다. 며느리의 복수가 자신의 인생까지 파괴해버렸다. 그 와중에 은서는 여전히 저택에 남아 있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녀를 쫓아내지 못했다. 법적으로 강민재의 아내인 이상 그녀에게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서는 점점 더 당당해졌다. 도윤은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은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청했다. 호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흘렸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도윤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죠. 은서의 차가운 반응에 도윤은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애절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계산적이고 냉정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언론에는 더 큰 뉴스가 터졌다. 강태준이 혜정과 이혼했다는 소식이었다. 재벌가 부부의 이혼은 또 다른 화제가 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강가 그룹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혜정은 강가 저택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30년간 누렸던 재벌가 부인의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작은 금액뿐이었다. 원룸 창가에 앉아 혜정은 과거를 후회했다. 도윤과의 사랑을 포기하고 태준과 결혼한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30년간 숨기고 산 것을. 민재 역시 완전히 몰락했다.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난 그는 강가 그룹의 말단 직원으로 격하되었다. 하영과 함께 살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영은 민재가 재벌 2세일 때만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도윤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혜정과 은서 두 여자 사이에서 자신이 파멸의 원인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은서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윤은 이제 복수의 도구이자 전리품이었다. 시어머니의 첫사랑을 차지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승리였다. 한 달 후 강가 저택은 은서만의 공간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본체에, 은서는 별체에 살며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시어머니는 이혼 후 떠났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 은서는 저택의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다. 3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때 받았던 차가운 대접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태준과의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와의 이혼에서도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갈 계획이었다. 강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그녀의 손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예전처럼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정원을 가꾸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 은서만이 남아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은서야, 우리 이제 그만. 안 돼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다. 은서의 복수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강가 저택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승리한 은서는 강가 그룹 지분의 30%와 여러 부동산을 차지했다. 한때 재벌가에 냉대받던 며느리는 이제 막강한 권력을 쥔 여성이 되어 있었다. 저택의 넓은 서재에서 은서는 강가 그룹의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사진 중 한 명이었고 회사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다. 30%의 지분은 태준의 5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었다. 문득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의 장미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화려했던 꽃들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치 강가 일족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최근 들어 그는 자주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지만 은서는 점점 그에게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복수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난 이상
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은서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은서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후 3시. 예전 같으면 그와 만나러 나갔을 시간이었다. 무슨 얘기요? 이제 정말 끝내자. 우리 관계도 이 모든 것도. 도윤의 말에 은서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끝내자니.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 지금에 와서 강가 저택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0평이 넘는 안방에서 6평 원룸으로 이사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되지 않았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는 몇 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다. 혜정은 탁자 위에 놓인 구인 광고들을 바라봤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30년간 재벌가 부인으로만 살아온 그녀에게는 별다른 기술도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혜정아, 왜 전화했어? 혜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연결된 그와의 인연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사과에 혜정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날 저녁 강가 저택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혜정이었다. 4개월 만에 다시 찾은 옛집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은서는 거실에서 혜정을 맞았다. 한때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어머니는 이제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값싼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어깨까지 처진 모습이 과거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서의 질문에 혜정은 바닥에 놓인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색 권총이었다.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모든 것을 끝내러 왔어. 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남편도 집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뿐이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은서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 혜정의 눈에서 절망적인 광기가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혜정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거실에 들어선 그는 권총을 든 혜정과 마주 선 은서를 보며 얼어붙었다. 혜정아, 그 총을 내려놔. 도윤이 다가가려 하자 혜정이 총구를 그에게 향했다. 가지마.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전 그를 포기했을 때부터 시작된 비극이 이제야 끝나는 것 같았다. 내 첫사랑이자 내 며느리의 불륜남. 이 더러운 인연은 내가 끝내야 한다. 혜정의 손이 방아쇠에 향했다. 그 순간 은서가 소리쳤다. 잠깐,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은서의 말에 혜정이 잠시 멈췄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약했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포기한 건가요? 은서의 도발에 혜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약하다고? 나는 강한 척했지만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이제 와서 사랑을 운운하는 게 우스워요. 은서의 차가운 말들이 혜정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들은 진실이었다. 자신이 정말 사랑 때문에 도윤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 이익 때문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다. 혜정의 손에 든 총,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빛, 그리고 은서의 차가운 미소. 도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크리스털 와인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잔이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흩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혜정의 손에서 총성이 울렸고 은서가 비명을 질렀다. 도윤이 앞으로 쓰러졌다. 바닥에 붉은 피가 번져나갔다. 마치 깨진 와인잔에 붉은 액체와 섞이는 것처럼. 강가 저택의 하얀 대리석 바닥이 붉게 물들어갔다. 혜정은 손에서 총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은서는 쓰러진 도윤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30년간 이어진 사랑과 배신, 복수와 파멸의 드라마가 마침내 끝을 맞았다.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게임이었다. 화면은 붉게 물든 바닥과 함께 서서히 암전되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